열린공감TV와 뉴탐사 분쟁의 경과와 쟁점 심층 분석. 1. 갈등의 배경과 분열의 원인. 열린공감TV와 뉴탐사의 갈등은 2022년 시민 포털 사업을 둘러싼 내분에서 비롯되었다. 열린공감TV의 정천수 대표 PD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미주 교포사회를 상대로 새로운 시민 포털을 만들겠다며 거액의 모금을 추진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이사진 박대용 기자, 강진구 기자, 최영민 감독 등은 이 사업이 회사, 법인과 무관하게 정천수 개인 주도로 진행되고 자금 관리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천수 PD가 미국에서 열린공감TV 이름으로 약 18만 달러 약 2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자 이사진은 이를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 권한 남용, 배임 횡령 시도의 증거로 보고 긴급 조치를 논의하게 되었다. 2022년 6월 7일 열린공감TV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어 정천수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했다. 이사회 명의로 발표된 결의문에 따르면 시민 포털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추진 주체가 열린공감TV법인이 아니고 모금 또한 정천수 개인 명의로 이뤄져 회계가 불투명했다고 지적하며 정 대표의 전행을 견제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정천수에게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천수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했기에 부득이 해임 조치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한 이사 최영민 감독은 미국 현지 모금 서명회의 자료를 입수했는데 도저히 사업계획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건 사기 행각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새 사업 추진 방식과 재정 투명성 문제가 직접적인 분열의 도화선이 되었다. 2. 양측의 주장과 입장. 이사회 측 이후 더 탐사 측, 해임을 주도한 박대용 강진구 등 기자들은 정천수 PD가 회사에 동의 없이 거액 모금을 강행하여 법인에 피해를 끼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천수가 추진한 포털 사업이 열린공감TV와 완전히 무관한 독립법인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대표로서의 직권을 남용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부당 지시를 내리는 등 회사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정천수가 해임 통보에 반발하여 유튜브 채널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하고 회사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한 행위를 두고 채널을 사실상 폐쇄하고 개인 채널로 만들려는 전행이라며 업무방해 및 횡령 시도로 고소까지 제기했다. 이사진 측은 자신들의 조치가 시청자 후원금을 지키고 회사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정천수의 행위를 경영권 찬탈 시도가 아닌 대표이사의 중대한 일탈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 추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천수 측 전 열린공감TV 대표는 이사회의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천수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진이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못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로 멋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했더니 시민 포털을 구실로 나를 임의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즉 자신이 미국에 있는 사이 동료들이 회사를 독단적으로 장악하려 했고 이에 대한 이해 제기를 묵살당했다는 것이다. 정천수는 시민 포털 사업 자금도 어디까지나 순수한 후원금으로 쓰려고 했을 뿐 횡령 의도는 없었다며 오히려 내부 문제가 생겨 부득이하게 포털 설명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회사 내부 갈등에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횡령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횡령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이번 해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부당한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요컨대 이사회 측은 정천수의 전행 및 불투명을 문제 삼았고 정천수 측은 동료들의 과잉 대응과 권력 장악 의도를 성토하며 날카롭게 대립했다. 3. 분쟁 경과와 주요 사건들. 열린공감TV 이사진 강진구 기자, 박대용 기자, 최영민 감독 등이 화면에 등장해 2022년 6월 10일 새벽 정천수 대표 해임 사실과 배경을 설명하는 긴급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방송에서 이사진은 정천수 PD의 시민 포털 모금 과정,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해임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천수 PD의 즉각적인 반발도 이어져 같은 날 그는 유튜브 커뮤니티의 내부 문제로 시민 포털 설명 작업을 중단한다.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남겼다. 이로써 분쟁은 공개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주요 분쟁 일지 타임라인. 2022년 6월 7일 열린공감TV 이사회가 정천수 대표이사를 해임 결의함. 사유, 시민 포털 사업 추진 관련 직권 남용 및 횡령 시도 등. 2022년 6월 9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정천수가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사진과 직원들의 채널 접근을 차단. 2022년 6월 10일 이사회가 유튜브 긴급방송을 통해 해임 사실을 공개하고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설명. 정천수도 채널 커뮤니티의 내부 문제로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발표. 2022년 6월 10일 정천수 PD, 오마이뉴스 등을 통해 해임에 대한 반박 입장 표명. 내가 없는 사이 회사를 마음대로 운영하고 나를 해임했다고 주장. 2022년 6월 11일 이후 열린공감TV 이사진과 기자들은 새로운 유튜브 채널 개설을 결정. 정천수가 기존 채널을 개인 소유하자 부득이 새 채널 시민언론 열린공감TV 후에 시민언론 더 탐사로 브랜드화해서 방송을 이어감. 2022년 7월 4일 열린공감TV 이사회 측 정천수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경기 양주경찰서. 정천수의 채널 비번 변경 행위로 인한 회사 업무 마비와 모금 자금 유용 의혹 제기에 따른 조치. 2022년 7, 8월 정천수 측은 해임 절차
무효 및 경영권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 이사회 측은 새 법인 운영 시민 언론 더 탐사과 동시에 정천수의 행위를 견제할 소송전에 돌입. 이 무렵 열린공감TV 법인 주식 추가 발행 등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이 발생함. 아래 참조. 2022년 하반기 열린공감TV 이사회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5,300주를 강진구 기자에게 발행하는 결정을 함. 기존 지분 구조 정천수 51%, 최영민 49%는 정천수 33%, 강진구 최영민 연합 67%로 변경되어 사실상 더 탐사 측이 회사 지배권을 장악함. 정관상 이사회 권한으로 신주 발행이 이루어졌으며 정천수는 이에 강력 반발. 2023년 5월 4일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민사본안 1심 판결 위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정천수 측 승소. 법원은 강진구에게 배정된 신주 발행은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정천수의 최대 주주 지위를 인정. 2023년 9월 19일 정천수 측이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허가가 받아들여져 열린공감TV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 자리에서 정천수 측 추천이사들이 선임되어 이사회 다수 의석을 정천수 측이 확보함. 2023년 10월 4일 새로 구성된 열린공감TV 이사회가 강진구 최영민 공동대표이사를 해임 결의. 이로써 더 탐사 측 경영진이 법인에서 공식적으로 모두 물러나고 정천수 측이 경영권을 완전히 되찾음. 더 탐사 측이 관리하던 법인 계좌 및 후원금 계좌 등 재정 권한도 정천수 측으로 이관됨. 2023년 10월 7일 더 탐사팀이 새 유튜브 채널 뉴탐사 개설을 발표. 정천수 측이 방송을 중단시킬 수 없는 새로운 채널에서 계속 방송하겠다며 완전한 분리 독립을 선언. 채널명은 법적 분쟁 소지를 피하기 위해 더 탐사 대신 뉴탐사로 정하고 별도 법인 주식회사 시민언론 뉴탐사를 설립하여 운영 시작. 2023년 10월 26일 경영권 분쟁.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정천수 측 승소로 확정.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강진구에게 신주를 발행한 행위는 상법상 엄격한 제한을 위반한 것이라며 더 탐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정천수 측 새 이사진의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 더 탐사 측은 불복해 상고하지 않고 새 법인으로 이탈한 상태이므로 이 판결로 법적 경영권 다툼은 일단락됐다. 2024년 2월 14일 정천수 전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형사재판 1심 판결 이정부지법에서 정천수의 벌금 100만원 유죄가 선고됨. 정천수는 2023년 초 약식명령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은 채널 비밀번호 무단 변경을 업무방해로 인정했다. 2024년 4월 30일 정천수가 제기한 폭행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더 탐사 측 전 이사진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짐. 정천수는 과거 더 탐사 관계자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공동폭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천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개별 폭행에 대해서만 소수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정천수는 해당 무죄 판결에 불만을 표시함. 2025년 7월 24일 주식 양도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진구 기자가 일부 승소하여 정천수는 강진구에게 손해배상 약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옴. 이 소송은 2022년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자신의 구주 중 일부를 넘기기로 약속했다가 파기한 것에 대한 분쟁으로 1심에서는 각하되었으나 2심에서 정천수가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 정천수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 판결로 정천수 측의 경영권 찬탈 주장이 근거 없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평가. 정천수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 의사를 밝혔고 최종 확정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위 일지를 통해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면 2022년 중반 정천수 PD의 독단적 새 사업 추진 대표인 및 채널 분리, 법인 지분 다툼, 2023년 법원의 경영권 다툼 판결과 경영권 교체, 2023년 말 양측 완전 결별 뉴탐사 출범로 이어졌다. 이후로도 형사재판 채널 변경에 대한 유죄, 폭행 무죄 및 민사재판 손해배상 등 여진이 이어지며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다. 4. 채널 콘텐츠 저작권 및 수익 관련 갈등. 분쟁의 핵심에는 유튜브 채널과 후원 수익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자리했다. 우선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의 소유 명의와 접근권 문제가 있었다. 해당 채널은 개설 당시 정천수 PD 개인 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정천수가 51% 지분을 가진 법인 대표였기에 사실상 채널 권한을 본인이 쥐고 있었다. 이사회가 정천수를 해임하자 정천수는 즉각 채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사진의 접근을 봉쇄했는데 이 조치로 구독자 약 90만 명 규모의 기존 채널이 한동안 방송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사진 측은 이를 공동의 자산인 채널을 개인이 탈취한 것이라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행위를 형사 고소했다. 실제로 법원도 이 행위를 업무방해 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정천수 측은 채널 자체는 본인이 만든 개인 채널이라고 항변하며 맞섰고 수사 단계에서 채널을 회사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 다툼이 있었다. 경찰은 정천수의 채널 변경이 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것은 인정했으나 재산권 침해로서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은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저작권도 쟁점이었다. 열린공감TV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던 수많은 탐사보도, 영상들은 이사회 측 기자들과 PD들이 제작한 법인 산출물이었다.
정천수 측이 채널을 틀어줌에 따라 해당 콘텐츠 아카이브에 대한 통제권도 정천수에게 귀속되었다. 이에 이사회 측은 채널 소유는 정천수 개인이라 해도 그 안의 동영상 콘텐츠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반드시 돌려받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천수 측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넘겨주지 않았고 유튜브 본사 역시 사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존 영상들은 원 채널에 묶인 채 새로운 채널로 이관되지 못했다. 결국 더 탐사 측은 2022년 6월 이후 제작되는 새 영상들은 자체 채널 시민언론 더 탐사에 올리며 콘텐츠를 새로 축적해야 했다. 1년여 동안 시민언론 더 탐사 채널을 통해 제작 축적된 콘텐츠 역시 법인 명의가 열린공감TV 당시 명칭을 시민언론 더 탐사로 변경했기 때문에 2023년 10월 정천수 측이 법인 경영권을 되찾았을 때 법적으로는 그 콘텐츠의 소유권도 법인 정천수 측에 속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더 탐사팀은 2023년 10월 새로 출범한 유탐사 채널에는 과거 영상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취재 제작한 영상만을 올리며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콘텐츠 저작권은 법인 소유라는 명목과 채널 접근권은 개인 소유라는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 지분 및 수익 배분 문제도 있었다. 열린공감TV 법인은 정천수가 51%, 최영민 감독이 49% 지분을 갖는 구조로 시작되었는데 위기 시 이사회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신주 발행 및 지분 구조 재편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훗날 법원에서 주주동의 없는 지분 희석 행위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이사회 측에서는 정당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라고 여겼다. 또한 후원금과 수익의 귀속을 둘러싼 다툼도 이어졌다. 시청자 후원금 계좌는 원래 열린공감TV 법인 명의로 운영되었는데 정천수 해임 후에도 더 탐사 측은 기존 후원 계좌 ARS 전화 등은 그대로 쓰니 안심하고 후원해달라고 안내하며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2023년 10월 경영권이 다시 정천수에게 넘어가자 해당 법인 계좌의 관리권도 정천수 측에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더 탐사 측이 모금한 후원금 가운데 미사용 잔액이 정천수 측에 넘어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더 탐사 측은 대부분의 후원금은 운영 경비로 이미 사용되었고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천수 측은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법인 계좌 내역을 감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또한 정천수 개인이 미국에서 모금한 18만 달러는 당시 시애틀 한인의 인사가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정천수도 손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금의 향배 여부 등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금액은 미국 내 후원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정확한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와 상표권 분쟁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열린공감TV와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이름 모두 큰 인지도를 갖게 되자 양측은 각 명칭의 상표권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출원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천수 씨는 2022년 분쟁 직후 열린공감TV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했고 더 탐사 측도 법인 명의로 시민언론 더 탐사 상표를 출원하여 대립각을 세웠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이 상표권들은 특허청 심사 단계에 있었으며 양측 모두 자기 진영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중이다. 예컨대 더 탐사 측은 정천수가 자신들의 기존 채널명과 유사한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자 유탐사로 이름을 바꾸는 한편 정천수 개인이 출원한 상표에 이에 제기를 했다. 정천수 측 역시 시민언론 더 탐사라는 명칭이 자신이 한때 대표했던 법인의 이전 상호임을 근거로 상표권 취소나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부터 채널명까지 법적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전방위로 확산된 모양새다. 언론 커뮤니티 및 법조계 반응. 이러한 진흙탕 싸움에 대해 외부의 시선도 엇갈렸다. 주요 언론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를 친여 성향, 유튜브 매체의 내분 또는 대한 언론 진영에 민낯 정도로 평가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는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열린공감TV가 정천수 대표의 횡령, 의혹 등으로 내분에 휩싸였다며 열린공감TV가 제기했던 각종 의혹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국민일보 역시 진보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가 대표의 배임 횡령 의혹으로 분열됐다고 보도하며 해당 채널의 친이재명 반윤석열 행보를 상기시켰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열린공감TV 더 탐사와 정치권의 연관성을 부각함으로써 분쟁 자체를 일종의 진영 갈등의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진보 진영 언론과 미디어 비평계에서는 비교적 중립적인 사실 확인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디어오늘, 노컷뉴스 등은 정천수 해임과 채널 분리에 이르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며 대한언론 내부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주도하는 매체는 경영권 소송 1심 결과를 분석하며 양측의 주장 5가지를 사실관계로 검증하는 기획기사를 내놨다. 이 기사에서는 더 탐사 측의 주장과 정천수 측의 주장을 하나씩 대조하면서 법원, 판결문 등 객관 자료를 통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평가했다. 그 결과 정천수 측이 법정 다툼에서 대부분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더 탐사 측 주장의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점, 반대로 더 탐사 측이 정천수를 과도하게 악마화한 측면도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평화나무 등은 이번 분쟁을 통해 대한언론 진영의 내부 투명성과 권력,
견제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다고 평하며 서로 진실을 주장하기보다는 증거로 입증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다. 초기에는 열린공감TV 애청자들이 갈라져 각 진영을 옹호하며 진실 공방을 벌였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뉴탐사가 결국 좌파판 가세연가로세로 연구소이 되는 것 아니냐, 시민 언론이라더니 내부 싸움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 다만 이런 반응들 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나 과장된 비난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주류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을 통해 검증된 사실과 구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분쟁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도 불거져 더 탐사 측은 2022년 이후 정천수 PD와 그와 협력한 유튜버들이 퍼뜨린 자신들 관련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컨대 정천수와 그의 지지자 김두일 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강진구 기자 등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이어갔고,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일부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더 탐사 측은 이런 점을 들어 정천수 측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정천수 측은 더 탐사팀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펴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고 맞받아쳤다.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남발로까지 번진 이 갈등은 커뮤니티 일각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유튜브 언론의 한계라는 자조를 낳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례를 두고 소규모 대한 언론의 지배구조와 법률적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한다. 특히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보통 경영권 분쟁 시 기존 대주주를 몰아내기 위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되는데, 이번 사건에서 1, 2심 재판부 모두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신주 발행은 정당한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설령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지분을 일부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과거에 보인 적이 있더라도 주식 발행 당시 그 의사가 철회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면 임의로 신주를 발행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법 절차 준수가 최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튜브 채널과 같은 무형자산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설령 채널 개설명의가 개인이라 해도 회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던 직원들의 접근을 차단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판례를 남긴 점도 의미가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1인 주주 겸 경영자가 이끌던 대한 언론이 내부 견제 없이 운영될 때 어떤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차후 유사 사례에서는 정관 정비와 내부 통제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은 결과적으로 정천수 측 손을 대부분 들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들은 더 탐사 측이 문제 제기했던 정천수의 실체계, 불분명한 모금 절차에 완전히 근거 없지는 않았다는 점도 시사했다. 결국 법조계 평가는 양측 모두 일부 과오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정천수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은 반면 더 탐사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중론으로 모아진다. 6. 향후 전망, 소송 결과와 화해 가능성, 각 채널의 미래. 향후 분쟁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법정 소송면에서는 큰 윤곽이 거의 드러난 상태다. 열린공감TV 법인 경영권과 관련된 핵심 소송들은 2023년까지 정천수 측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1, 2심을 거쳐 신주 발행 무효와 임시주주총회 효력 등 쟁점에서 모두 정천수 측 주장이 인정됨에 따라 더 탐사 측의 법인 지배권을 되찾을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더 탐사팀 역시 이를 수용하고 2023년 10월부터 새로운 법인 뉴탐사로 독립했기에 법인을 둘러싼 다툼은 종결 단계로 평가된다. 다만 남아있는 주식 양도 약정 관련 소송에서는 2025년 7월 2심이 강진구 기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변수가 있다. 정천수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설령 최종적으로 정천수 측이 1억 원 미만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이는 금전적 문제일 뿐 경영권 구조에는 변동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사건의 경우 정천수 PD의 채널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더 탐사의 사진에 대한 폭행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명예훼손 등 상호 고소건들도 대부분 약식 벌금이나 수사 단계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즉, 법률적으로 남은 쟁점은 일부 금전 배상 문제를 제외하면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양측의 화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분쟁 초기부터 공개적인 비난과 고소 고발이 난무했던 터라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 탐사, 뉴탐사 측 강진구, 박대용 기자 등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천수 PD를 대중을 기만한 인물로 규정했고, 정천수 PD 역시 더 탐사팀을 배신자이자 음의 세력으로 여겨왔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은 만큼 감정의 골이 깊다. 설령 법적 분쟁이 끝나더라도 공식적인 화해나 협력 재개 선언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극단적으로 대립했던 다른 사례들에서 시간이 흐른 뒤 부분적인 협력은 발생하기도 했던 만큼 아예 0%의 가능성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각자가 길을 가는 결별이 굳어진 상태다. 각 채널의 존속 및 향후 전망을 보면 두 진영 모두 상당한 타격 속에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정천수 PD가 이끄는 열린공감TV 원 채널은 구독자 수면에서는 여전히 수십만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분쟁 이후 한동안 콘텐츠 업로드가 중단되면서 충성도 높은 시청층 상당수가 이탈했다는 평가다. 정천수 측은 2023년 이후
탐사 저널 ON 등의 프로그램으로 채널을 재가동하며 잃어버린 시청자들을 불러 모으려 노력하고 있다.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인사 김두일 등과 새로운 협력자들을 영입해 과거 열린공감TV의 탐사보도 노선을 계승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다만 예전처럼 폭발적인 영향력을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천수 본인이 분쟁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이미지 타격을 입었고 핵심 취재 인력들이 이탈했기에 콘텐츠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2021년에서 22년 대선 전국에서 여러 대형 특종으로 90만 구독자를 모았던 기세는 한풀 꺾였고 현재는 코어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제한적 방송에 머무르는 양상이다. 한편 뉴탐사, 시민언론 더탐사 후신 채널은 완전히 새로 판을 짠 상태다. 2023년 10월 채널 개설 후 불과 몇 달 만에 20만 명대 구독자를 모으며 재도약에 성공했지만 이는 원래 더탐사 채널이 지녔던 50만 구독 기반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다시 말해 분쟁으로 기존 채널을 상실한 타격을 온전히 만회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뉴탐사팀은 남은 시청자들의 결집력과 후원에 기대어 활발한 탐사보도와 시사 LIV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구 기자 등은 여전히 친야 성향 이슈를 중심으로 권력 감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2024년 총선 등 정치 이벤트에 맞춰 본격적인 취재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뉴탐사의 존속 여부는 콘텐츠 생산 역량과 재정 안정성에 달려있다. 현재까지는 꾸준한 후원과 조회수로 운영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분쟁 여파로 잃어버린 중도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또한 법인 자금과 관련해 남은 정산 이슈 예법인 계좌 잔액 반환 등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외부 자금 없이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열린공감TV 뉴탐사 간 분쟁은 한국 대한 언론 역사에 남을 만큼 극적인 내부 충돌과 결별 사례로 기록되었다.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상처를 입었지만 각자의 길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정천수 측 열린공감TV는 법적 권리를 지켜낸 대신 여론의 신뢰를 일부 상실했고 강진구 측 뉴탐사는 열성 지지층을 보유했지만 조직 기반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당분간 두 채널이 동일한 진영 안에서 별개 노선을 걷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크게 쇠락하거나 반대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틈새의 영역을 지키며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종적인 소송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나 감정의 경랑이 가라앉는다면 언젠가 양측이 동일한 취재 대상계 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경쟁자 관계로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재결합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두 독립 채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분쟁은 관계자의 말처럼 진실은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증거로 증명되는 것임을 상기시키며 대한 언론 운영에도 투명한 경영과 신뢰 회복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교훈을 남겼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